333페이지에 제3취득자주의라고 나오죠. 이거 별거 아닌데 저당권 문제 내면서 종종 지문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내용이 그렇게 많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그 제3취득자가 누구냐, 이제 그걸 잘 따져주는 거예요. 자, 제3취득자라는 사람들은 이미 X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저당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빌려서 토지 같은 경우 지상권 취득하거나 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다시 또 돈 빌려주고 또 후순위로 저당권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취득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후에 권리 취득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 중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거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소지전수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다시 저당권 취득한 거나 근저당권 취득한 사람들은 제3취득자를 하지 않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요 권리 취득한 사람들만 제3취득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하느냐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럼 권리를 보시게 되면 자,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하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해 보시면 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공통적인 게 어쨌든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지만 그 부동산을 뭐 하려고 지금? 사용하려고 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에 자기 권리보다 선순위로 뭐가 있는데?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 들어가게 되면 자, 이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되겠죠?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을 사용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배당 받아가면 돼요.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 이런 제3취득자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이런 권리를 취득했는데 저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 자, 여러분이 만일에 전세권 설정해서 저 건물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저 건물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여기 전세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 경매 들어가면 다 쫓겨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싸겠지, 전세금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저 부동산을 사용하겠다라고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은 좀 보호해봐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법에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제3취득자. 그럼 이 제3취득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저당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저당 부동산 지상권 취득한 자,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제3취득자 지위에서 1번 의는 동그라미 1번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 부동산에 자, 뭐를 취득한 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 셋 중에 하나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2번 내려가면 이런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3가지를 잡아놓고 있는데 첫째 괄호 1번은 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용은 하는데 그 선순위로 지금 남의 저당권이 붙어 있다고요. 그럼 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면 없어져라 빈다고 해서 없어질 수는 없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갚는 것은 갑이 갚아야지 이 사람들이 갚는 건 아니죠. 근데 얘는 갚을 생각을 안 해. 근데 이 사람 불안해 죽겠어. 그럼 네가 불안해지지 말고 대신 갚아라. 니들이 대신 갚고 이 저당권 없애달라고 해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의 채무를 갚은 거니까 본 채무자한테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다 구성권 청구하면서 돈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신 갚아서 요 저당권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이 그 얘기예요.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있다. 거기에 살짝 잘 들어가는 게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오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들어가게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는지, 즉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못 갚았어요. 근데 값도 못 갚았어. 그럼 경매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경락해 가면, 자, 이 사람들은 다 쫓겨가니까 니들이 경락받아라, 니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유권 가진 사람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거죠.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가 경락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63절 보시게 되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 즉 경락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소유권 취득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당연히 되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봤더니 보니까 지금 요 제3취득자를 보호한다고 만들어 놓은 조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니들이 갚고 이거 없애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경매 들어가면 니들이 경락받을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럴 돈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겠냐 지금? 아니, 돈 있어야 그런 것도 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그런 돈이 없다면 변제도 못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도 안 돼. 그럼 경매 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경락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쫓겨나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쫓겨난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자, 뭘 보여주냐면, 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저 부동산을 계속 뭐 했을까요? 사용했겠죠. 그럼 사용하느라고 그 고치거나 개량하거나 비용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을 요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얘들한테 주고 내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라도 챙겨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3번 얘기입니다. 367조 보시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줄 맨 끝에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봐요. 누구라고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뭘 취득한 자? 소유권 취득한 자. 저당 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자. 저당 부동산에 전세권, 이렇게 들어야지. 저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취득한 자. 안 돼요. 뭐 물상보증인 안 돼요. 딴 사람 나오면. 이렇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나오는데 이 부분 뭐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하나만 봅니다. 저당권도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을 침해했으니까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려면 내용은 세 가지, 반환 청구, 재거 청구, 예방 청구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은 그 물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다. 335페이지. 2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서 괄호 1번 물권적 청권도 행사는 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되지 세 번째 줄 맨 끝에 그러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반환 청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또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없는 게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지역권이 있었죠. 지역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 정도 하나 보시고 넘어가세요. 336페이지에. 자, 저당권 맨 마지막. 저당권 처분 및 소멸 나오는데, 자, 저당권은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채권.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하겠죠. 따로따로 들어가면 안 되지. 부정성 얘기입니다. 337페이지. 자, 또 저당권 소멸해서 괄호 1번 일반적 소멸 사유 중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됐어. 자, 주인이 갔죠? 그럼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야지. 뭐 말 쓰던 게 해야 소멸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저당권에 대한 얘기들 쭉 살펴보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배웠던 거. 자, 프린트를 보시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보시든지. 자, 1번 들어가 봅시다. 그 법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결국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효력이 미치는 거. 자, 그럼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부합물, 종물, 뭐 종된 권리, 과실 거 생각하시라고요. 자, 격번 보니까 증축 나왔죠? 그럼 증축 보면 무조건 미치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라고. 이게 부합물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뒤에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부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미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니은번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자,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 임차권 가진 사람이죠. 그럼 남의 땅에 지금 임차권 취득해서 건물 졌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당연히 그 토지 임차권에도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이것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자, 차임 채권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 자, 무조건 미치는 게 아니라 압류 이후인데 이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야 되겠죠. 그럼 미치는 것만 걸려라고 했으니까 경,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예제 2번 역시 저당권 성립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냐 없냐 얘기했죠. 그럼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럼 할 수 있다.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장래 특정 채권이 그럼 도대체 뭔데 저걸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공부해. 그냥 하란 대로만 해. 단순하게.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대요. 종류 불문한데. 그래, 그럼 다 돼야지.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한가요? 아니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3번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뭘 취득했나요? 지상권. 이런 사람 제3취득자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지금 자, 채권 보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없애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에 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래버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근데 여기에 뭐 전세권 취득한 자 그럼 맞죠, 이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반환청권을 갖지 않지요. 반환청구할 수 없고. 자, 일괄금의 청권의 문제죠. 그럼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당시에 경매 당시에 설정자가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읽어보시면 되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자, 건물은 졌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일괄금할 수 있을 텐데 자, 써주잖아. 경매 당시에 누가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럼 기준에 안 맞죠? 그럼 결론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대로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근데 기준은 기준대로 배우시고 문제 풀면은 또 문제 이걸 가지고 막 정신없이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법은 배운 대로만 가서 여러분 생각 싹 빼버리고 그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뭐 지금부터 다 풀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하다 보면 우리 시험이 내일 모레 있는 거 아니죠? 10월에 있어, 10월에. 그래서 계속 두 달 과정에서 반복. 그러니까 이 두 달의 진도를 끝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진도 이걸 지금 이 두 달에 끝난다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에서 진도를 끝내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6개월의 진도 한 번 끝나면은 시험 볼 때까지 2번 듣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가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나올 만한 것을 말씀드려가지고 이 문장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라고 계속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까먹고 하다 보면 자, 이 머리도
양심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까먹어.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시라고 2달에 이제 끝나게끔 해서 들어가기 때까지 7, 8번 듣고 들어가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뭐 나오면 여기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저희들이 이제 좀 말씀한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어제 보니까 딴 학원에 가보니까 작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1차는 됐는데 2차가 한 2개 정도가 부족해서 이제 다시 등록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지. 1차는 민법, 이제 제가 민법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왔냐 했더니 80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작년 5월에 오셨어. 제가 알아. 5월에 오셨으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막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질문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억양이 조금 이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중국 동포야. 조선족.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라는 것은 국가 체제가 다르면 전혀 달라요. 그쪽은 공산주의 아니야.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민법 이런 게 아니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막 이해도 못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거의 울다시피 매번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러던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곤조곤히 하나하나 문장을 가져가지고 그냥 알든 모르든 그 문장 안에서 그 키워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들어가셔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열심히. 그 5월 달에 오셔가지고서는 민법을 80 맞았다니까. 조선에서 살던 분이. 이런 분들도 80 맞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저 어제 왔길래 잘 맞았다고. 뭐 좀 민법에 그럼 잘 아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런 거야. 몰라요. 근데 맞추기는. 그래서 잘했다고. 자기가 하란 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을 빼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체제는 좀 처음 겪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해봤거든,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자꾸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빼는 게 그게 급선무예요. 자, 이제 저당권.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지금 80 넘고 막 그러는데. 339페이지에는 이제 특수한 저당권으로 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공동 저당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도 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341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지금 문제 하나가 나와 있죠. 뭐 간단한 걸 집어넣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간단해요. 정신이 없어요. 이거 계산 문제예요, 이게. 유일하게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이쪽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42페이지 보세요. 자, 또 저당권의 특수한 거에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권. 자, 요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그냥 저당권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뭐라고 그러고요? 근저당권이야. 그럼 이것도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저당권 요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근저당권은. 그럼 이 근저당권을 배울 때는 뭘 중점적으로 배우시냐면 이 저당권과 차이나는 점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뭔지를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니까 조문 읽지 마시고 자, 근저당권은 거기까지 읽으시고 두 번째 줄 자,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그러니까 채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불특정 채권이 얼마인지 몰라. 이걸 장내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담보권을 근저당권이라 하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게 가장 저당권하고 기본적인 차이점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이미 채권이 특정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1억 빌려줬으면 1억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권은 지금 보니까 채권이 특정돼 있지 않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내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저당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주로 사실 근저당권이 나온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뭐 어업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소매상이고 이 사람이 도매상이다. 그럼 소매상들은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떼가지고 팔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떼는데 이쪽에 물건이 좋아. 그러면 계속 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팔겠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계속적 거래 관계, 단골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 뗄 때마다 처음에는 물건값을 주고 뗐겠죠. 근데 계속 떼다 보니까 서로 잘 알고 단골 관계고 형님하고 그래. 그러면 외상거래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떼서 가지고 왔다. 외상으로. 그럼 을은 2천만 원을 받을 뭐가 발생한 거예요? 채권. 그럼